세종의 명성에 먹칠을 한 인물입니다. 별의별 악행을 다하고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을 다 하지만은 세종은 사돈까지 냈습니다.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 사돈을 냈습니다. 역사 여기까지 몰랐던 역사, 궁금했던 역사와 함께하는 썬킴의 이런 역사 이야기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종대왕 맞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 앉아 계신 분이죠. 한글 창제하셨고 정말 과학 군주, 예술 군주, 다방면에서 참 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종대왕에게도 흑역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나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인물, 세종의 명성에 먹칠을 한 인물입니다. 한화이라는 인물. 당시 이제 중국 명나라는요, 그 황제가 누구였냐면 영락제라는 황제였어요. 세조와 똑같아요. 자기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황제 자리를 뺏은 폭력적인 황제예요, 영락제가요. 이 영락제가 뭘 요구하냐면 조선에게, 어이 조선 여인들이 예쁘다고 한 표량 들었는데 조선 여인을 보내라 해. 왜? 궁녀로 쓰고 나 후궁으로 쓰게. 이거 실제로 한 얘기예요. 조선 여인들이 손맛이 좋다고 해서 반찬 만들라고. 진짜로 별의별 요구를 다 합니다, 영락제가. 이런 시스템을 아주 악용을 하려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한화이라는 인물입니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기록에, 역사에 정말 잘생겼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의 뭐 저를 보는 것 같겠죠 뭐. 하여간 한화이 이걸 기회로 이용해요. 뭐야? 지금 명나라 황제가 말이야, 지금 조선 여인을 지금 후궁으로 맞이한다고 여인을 보내라고? 우리 누이 보낼까? 만약 우리 누이를 보낸 다음에 명나라로 만약 후궁이 되면은 나는 명나라 황제의 처남 되는 거 아니야? 와우, 대박! 인생 로또 뭐 있냐? 그래서 누이 한 명을 보내요. 어이, 따라가라고, 따라가! 그래서 한화의 누이가 명나라로 가요. 가가지고 실제로 영락제의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비 한씨가 돼요. 후궁이 돼요. 인생 로또 터졌다, 한화. 나는 영의정, 우의정, 뭐 이 의정부 이 정승들, 영의정이세요. 나는 명나라 영락제의 처남이거든요. 명함 여기 있습니다. 이야, 세종도 못 건드려요. 한 번은 아주 뭐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한화에 대해서 당연히 극형 처벌을 내려야 되지만 세종이 이런 말 합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 나도 한화만큼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다. 왜? 명나라 황제의 처남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락제가 죽어요. 죽겠죠. 영락제도 사람이니까. 근데 영락제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냐면은 자기 후궁들 열 몇 명이 있었거든요. 나 혼자 죽기 싫다 해서 순장 명령을 내려요. 그럼 당연히 이 한화의 누이도 후궁이니까 무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명실로 만들어진 흰 끈을 하나씩 줘요. 다 스스로 목을 매라고. 그래서 이 여비 한씨도, 한화의 누이도 어머니, 늙은 어머니 생각하면서 펑펑펑 울면서 목을 맵니다. 목을 매요. 그래서 죽은 이 시신을 순장을 시켰어요. 이것 때문에 조선 조정 난리가 났어요. 야만인이 하는 짓을 저런 거 하냐라고 했지만 어쩌나 당시 지구 최강의 명나라인데 영락제의 아들이 일찍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황제가 황제 자리에 올라요. 선덕제라고 해서 이 영락제의 손자가 이제 명나라 황제가 되는데 칼에 비해 못된 것만 배웠어. 조선의 여인들이 한 표량 이쁘다고 들었는데 가서 조선 여인들을 또 데려오도록 하라 해. 시켜요. 요 소리를 또 한화이 들었네.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 얘 보내자. 후궁. 지금 선덕제 새 황제가 또 조선 여인을 찾다고 하니까 야, 너 명나라 갈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단식 투쟁을 해요. 이 여동생이 단식 투쟁을 하겠죠. 가면 죽는데 황제가 죽으면은요. 단식 투쟁을 해요. 그랬더니 이 한화이 한약을 다려와요. 한약을 다려와. 못 먹으니까 비실비실하니까 이 얼굴이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강제로 한약을 먹입니다. 이 빨려가! 원샷! 밑장 까면 벌지!
강제로 원샷을 당해요. 그러면서 기록에 나와서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을 따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미 누이를 하나 죽여놓고 죽인 돈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누이를 죽이려고 합니까 오라버니? 하고 펑펑 울었다고 해요. 그러던가 말던가 한화는 그건 모르겠고 오라비가 잔소리 되니까 너 가서 중국 가서 후궁하라고 그걸 운명으로 드디어 받아들였어. 그리고 이 한화기 여동생 도망갈까봐 명나라 같이 가요. 같이 너 도망가기만 해봐. 끝까지 호송을 해요. 그리고 인수인계를 하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요. 한화기 당시 왕은 세종이에요. 우리가 성군이라고 하는 세종대왕. 별의별 악행을 다하고 이제 명나라의 두 번째 처남이 된 거예요. 누가 한화를 카바를 해. 한화를요. 정말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지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권자인데 세종은 한화과 사돈까지 맺습니다. 세종대왕의 첫 번째 아들이 이제 문종이잖아요. 문종. 두 번째 아들이 이제 수양대군이잖아요. 나중에 조카 죽이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 한화과 사돈을 맺습니다. 한화의 딸과 수양대군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거든요. 이 한화의 딸이 드라마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바로 인수대비예요. 인수대비 한씨. 그 인수대비가 한화의 딸이에요. 세조의 며느리이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영락제는 도대체 어떤 황제길래 조선에서 이렇게 벌벌 떨었냐?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 명나라는 누가 세웠죠? 주원장이라는 홍무제가 거지 출신이에요. 세웠어요. 주원장은 자기 아들과 손자가 다음 황제가 되기 위해서 각각 10,000명의 신하를 죽였어요. 피바다 10,000명 죽이고 또 10,000명 죽이고 싹 다 죽였어. 아들내미가 일찍 죽어요. 그 주원장의 아들이 펑펑 울면서 내가 10,000명 괜히 죽였구나. 그래서 손자가 명나라의 황제가 되는데 건문제라는 황제거든요. 홍무제에게는 8명 정도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야망을 꿈꿨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주원장의 4번째 아들이었던 주체. 난징에 다 아들이 모여있으면 구테타가 일어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싹 다 지방으로 다 보냈어요. 그러면서 각자 무슨 왕 시켜줬어요. 4번째 아들 야심덩어리였던 주체는 연경에 보내요. 가장 먼 곳에. 연경이 어디냐? 지금의 베이징이에요. 당시 명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오지 중에 오지 깡촌이에요. 연경이요. 수도는 저 밑에 남경이고 여기에 주체를 보낸 거예요. 너 거기서 찌그러져가지고 농사는 짓고 잘 살라고. 그래서 연경에 있는 왕이라고 해서 연왕 주체였는데 뭐야 이거 우리 아빠 아니 이거 아니 형 죽으면은 어린 조카한테 황제자 주는 게 아니라 나도 능력이 있는데 아니 첫째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죄로 내가 왜 황제가 되면 안 돼? 딱 세조랑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연경 지금의 베이징에 있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돌격해서 연경을 포위하고 자기 그 조카인 건문제를 죽였다는 설도 있고 불태웠다는 설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정사에는 사라졌다라고 나와요. 어쨌든 남경을 접수하고 지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락제라는 황제가 되는데 영락제가 또 뭘 하냐면 지금까지 중국 역대 황제들이 만들었던 궁궐보다 훨씬 더 웅장한 궁을 만들라 해서 지은 게 지금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이에요. 그 영락제가 만든 거예요. 영락제가 자기가 구테타를 일으키고 집어내잖아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제2의 영락제가 나올 거 싶어가지고 내가 만든 자금성에는 풀 한 폭이 나무 하나도 심지 마라 시켜요. 창덕궁 가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나무들 이렇게 꽃도 아름답고 자금성 들어가면 휑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앞에 태화전 앞 광장 그 영화 마지막 황제 푸이가 즉위할 때 완수이 만세했던 그 광장 왜? 나무나 뭐가 있으면은 자객이 숨을 수 있다고 해서 일부러 나무 하나 없이 그냥 광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
영락제가. 자금성을 만든 다음에 또 뭘 하냐면 나는 세상 중심의 황제이기 때문에 한족만 난 후궁으로 들일 수가 없다. 세상 모든 이 민족의 나는 어버이다. 그래서 각 소수민족 부족들에게 여인을 바쳐라 라고 시켜요. 그 일환으로 끌려갔던 것이 한화의 두 누이였습니다. 두 번째 누이, 선덕제와 결혼했던 두 번째 누이는 죽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정치적으로 잘 살아남아가지고 천수를 누리다가 중국 명나라의 국모로 살다가 천수를 누리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십니다. 지금도 중국 베이징에 가시면은 그 두 번째 누이, 한화의 두 번째 누이의 묘가 아직 베이징에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저 썬킴과 함께 베이징 역사 투어 한번 가실래요? 자, 오늘은 세종의 흑역사 중에 하나였던 한화과 두 명의 누이 얘기를 여러분과 해봤습니다. 댓글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았다, 뭐 정말 최고다 남겨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다음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썬킴의 이런 역사 이야기 썬킴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